명의와 함께하는 휴앤락 부인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신대 보건병원 산부인과 이태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신대 산부인과 이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인암의 또 이상 징후가 있을 텐데,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질출혈이나 네네, 맞습니다. 뭐 자궁출혈이나 네네. 그다음에 또 생리가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 예.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찾아가야 될 텐데 어떤 예. 경우에 예, 좀 맞습니다.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좀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약간의 암들마다, 암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은 부부 관계를 했는데 피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 항상 이렇게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종양 정문하시는 분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은 생리기가 끝났는데 질출혈이 있다든지 분비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소변 오줌 소태가 너무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산부인과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난소암의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러와서 내과적인 검사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초음파를 한다든지 골반 CT를 찍었을 때 어떤 그 난소의 동의가 관찰되면서 난소암 이렇게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난소는 어떻게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갑자기 배가 좀 불러오고 뭐 이런 분 증상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이제 원인은 이제 인유도중 그 네, 바이러스 예, 맞습니다. HPV라고 하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이제 예방 백신을 이제 네네. 그 여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하고 맞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뭐 저희 딸도 이제 예, 예. 맞았는데 언제쯤 맞는 게 제일 뭐 적기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자,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12세에서 13세에 접종을 하면은 두 번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평생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는 뭐 9세에서 45세까지 접종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 학회타운에서는 12세에서 25세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고 성경험이 없는 여자분들이 접종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성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12세에서 25세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25세가 넘었는데도 그 내가 성경험이 있는데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45세 전에는 접종을 하면은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70% 정도 접종의 효과를 볼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도 이제 그 곤지름, 네네. 이제 성기 외 사마귀라고 하죠. 요 곤지름 예방 차원에서 이제 남성도 맞기도 한다는데요. 예. 예, 좀 남성도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성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네. 9살부터 25세, 26세까지 맞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맞으면은 이제 곤지름이라든지 여자친구에게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맞는 것도 훨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궁경부암의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인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네, 예.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되고 예,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부부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네네. 뭐 그럴 텐데 이런 암 수술 이후에 좀 부부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기 좋은지. 자궁경부암이나 그 난소암이나 뭐 이렇게 자궁 내막암을 앓고 나서 여자분들이 일단은 성욕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 주변에 수술을 좀 광범위하다 보면은 그 외성기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분들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가 끝나고 나서 부부 관계를 하실 때 제일 이전과 다른 거는 좀 그 외성기 질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말고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병이 재발한다든지 또 이런 바이러스가 남자한테 감염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장 목적에서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고 또 삶의 질의 일부분에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뭐 부부관계를 안 한다. 이제 나는 이제 부부관계 안 할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음. 질 길이가 짧아진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꼭 비아그라는 말 그 남자분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왜 여자분들도 비아그라를 먹어서 리비도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질 분비물도 좀 나와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삶의 의욕을 높이고 또 한 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분 이후로 수술 후 부부 관계는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이 배려를 하면서 네.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좀 네, 하면서 맞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시라.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환자의 건강이라든지 뭐 병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도 이제 그 비아그라 네. 뭐 이제 복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여성한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비아그라가 맨 처음에 개발될 때 혈압약으로 개발됐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말초 쪽으로 혈류 흐름을 좋게 하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성에서 비아그라는 전기 쪽으로 이렇게 많은 혈류를 가게 해서 그렇죠. 예.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성부 쪽으로 이렇게 많은 혈관들을 확장시키면서 질의 분비물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비아그라를 먹는 거에서 전혀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뭐 먹어서 효과 있는 분들도 뭐 있으니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이 시중에 이제 뭐 고주파나 초음파 이제 온열 치료를 좀 암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아, 예. 자, 온열 치료의 개념은 뭐냐면은 암세포가 42도에서 43도를 넘어가면은 암세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온열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치료가 이제 한 그 45도 넘어가면 이제 화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42도에서 43도 요 정도의 온도로서 이렇게 그 부위에 이렇게 뗄 수 있는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온열 치료가 암을 예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온열을 가함으로써 그 주변에 암세포가 더 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억제할 수 있다는 그 교과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유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또 온열 치료를 하고 또 우리 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들이 온열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열 치료가 도움은 되겠지만은 어떤 치료라든지 재발을 방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으로 권하는 치료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도가 좀 예, 맞는 맞습니다. 답일 것 같네요. 예, 예. 예. 네, 예. 예, 상피내암인 경우와 이제 경계성암에 예, 예.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 예.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상피내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주변으로 이제 퍼지지 않고 네. 표피에만 존재하는 네, 네. 이런 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이 잘 안 되는 예. 100% 다 안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도 경계성암 이게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 좀 애매한 그 경계에 있는 이런 암들은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은 100% 다 돌려주지 않던데 네. 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100% 돌려주지 않는 거는 보험약관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데 아, 예, 예. 근데 상피내암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상피내암에서 이제 나쁜 세포들이 그 기저막을 뚫지 않고 그래서 맨 밑에까지 기저막 근처까지 갔을 때는 상피내암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암이나 다 중증 코드를 적용시켜서 국가보험에서는 똑같이 암에 준해서 해줍니다. 예. 난소에서 경계성암을 인정하는 것은 난소는 아주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양성과 악성 사이에서 경계성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쁜 부분이 5%에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계성 난소암으로 인정해서 하고 그 부위가 더 넘어갔을 때는 이제 난소암으로 하는데 사실은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난소암이 암이나 난소암에 비해서 개월 비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에서 중증 등록은 다 해서 암에 준해서
치료를 다 해주지만은 그 보험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이제 보험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암에 대해서만 해주다가 암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예. 상피 내암도 보조를 하는데 기존에 보존해주는 암에보다는 훨씬 더 작게 환자들이 조금 섭섭해할 정도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상피 내암이 왔으면 교수님 요거 암 코드를 달아주시면 안 됩니까? 딱성민원이 많네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보험에서 다 나와서 조직검사 다 떼갑니다. 떼가면 경계성암, 상피암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분들을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 또 의사 면허증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 쉽게 뭐 암을 코드를 못 넣어주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예. 조금 죄송하다 생각합니다.